자, 센 1018번부터 다시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거 하다가 잘 안 됐는데 해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문제를 잘 읽었어야 되는데 거리가 10km인 참가자가 자, 요만큼이 10km야. 근데 처음에 4km까지는 이제 시속 8km로 일정하게 달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자, 시간이 이후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거를 잘 봤었어야 돼. 바로 앞에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10%씩 증가했대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정한 페이스로 가다가 나중에는 지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간으로 세워야 돼요. 시간, 그치? 시간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4km까지는 자 이거를 가야 돼.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게 시속 8km죠. 근데 단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으니까 단위를 없앨게요. 그치? 그럼 얘는 8분의 1 시간이 되겠지? 그죠? 그런데 자 처음부터 4km까지는 1km를 달리는데 그러니까 4km까지는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8분의 1로 일정했던 거야. 이해하지? 그러면 자 4km까지는 일정했어. 시간이 제가 지금 시간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처음보다 10%씩 증가했어.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지금 4km고 5km 달릴 때는 1.1을 곱해주면 되죠. 그지? 근데 저번 시간에 여기를 8분의 4로 해가지고 완전히 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5km 달린 거죠. 5km. 그죠? 그지? 5km고 여기에서 5km, 6, 7, 8, 9, 10 이렇게 있는데 한 6번 남았지만 그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8분의 1 곱하기 처음보다 속력이 10% 아니 속력이 아니라 시간이 더 늘어난 거지. 근데 이런 거가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어야 되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했니? 이거 나옴직합니다 되게. 그러면 자 얘는 2분의 1 시간이고요.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야? 등비 수열이잖아. 그죠? 그러면 1.1 빼기 1분의 자 첫 번째 항이 8분의 1 곱하기 1.1 그 다음에 공비가 1.1이고 6개고요. 빼기 1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이 앞에가 2분의 1이고 곱하기 얘는 0.1이죠. 그 다음에 여기
1.1의 6제곱이 이게 1.8이잖아요. 그럼 1.8에서 1을 빼는 거니까 8분의 1 곱하기 1.1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예요? 0.8이죠. 0.8이니까 여기를 10분의 8로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두 개 지워지죠? 지워지고 위아래에다가 10씩 곱하면 되잖아. 2분의 1 곱하기 1 여기다 10을 곱하면 11. 근데 여기 10분의 1이 있지. 그러면 이거는 20분의 11이 되죠. 맞니? 계산? 그죠? 잠깐만. 0.8 1.1 네? 어디가 더하기? 더하기죠. 그러면 2분의 1 더하기 10분의 11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잖아요. 이거 통분하면 60분의 그지? 여기다 30 더하기 여기다 6 곱하면 66. 그러면 1과 60분의 36 시간이고 이걸 바꾸면 1시간 60분의 36시간이 36분이잖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등기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갈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걸 풀어줄게. 자, 수열이 있는데 어떤 수열인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AN이 어떤 수열인지 알려주지 않았는데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인데 SN이 5n 빼기 2야. 이건 얘들아 지수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거죠. 지수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SN은 등비수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모양을 보시고서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구나. 얘가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데 등비수열의 합은 A 곱하기 R의 n승 플러스 B 이런 모양인데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한 건데 얘는 A하고 B를 더한 것이 빵이면 첫 번째 항부터고 A하고 B를 더한 것이 빵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야. 모양이. 근데 얘를 지금 봤더니 이 앞에가 1이잖아요. 1 빼기 2니까 밑에 있는 이 케이스죠. 그럼 니네가 이거를 딱 보자마자 요거를 낸 의도가 여기 있는 A1과 S3을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거지. 그죠? 제가 등기수열 이것도 외우고 등차수열은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등차수열 등차수열일 때는 뭐라 그랬어? 등차수열은 C가 빵이면 첫 번째 항부터 C가 빵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이걸 외우라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등차수열은 일반항도 이거 미분한 거 EAN 플러스 B 빼기 A 이것도 외우라 그랬어. 근데 등기수열은 그것까지는 외우지 말라고 했어. 여러분들 반의 친구들 다 외우고 있어요. 다. 그러면 이제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제 SN에서 SN-1을 빼야 되니까 SN에서 SN에서 SN-1을 빼면 이게 이제 AN인데 얘는 4 곱하기 5의 n-1이지. 여기서 일로 오는 거 괜찮죠? 5의 n 빼기 5의 n-1이라면 지수 작은 걸로 맞추는 거야. 그럼 이게 5a 빼기 a니까 4a가 되고 그지? 4 곱하기 5의 n-1이 되는 거죠. 그지? 근데 SN에서 SN-1을 빼서 구한 AN은 반드시 두 번째 항부터고 이제 이걸 조사를 할 건데 A에다 1 집어넣으면 4 곱하기
2를 집어넣으면 5의 0승이기 때문에 4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진 SN에다 집어넣으면 5 빼기 2니까 3이야. 얘네 둘이 다르면 반드시 문제에서 처음 주어진 SN에 집어넣는 게 진짜야. 그럼 여기서 A1은 3이죠. 근데 A3이 문제란 말이야. A3.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밑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지. A3은 4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래서 기억은 가볍게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시그마 그 다음에 AN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거 같잖아. 틀렸어. 왜 틀렸을까? 뭐 때문에 틀린 걸까? 이거 구한 거 맞는데? 4 곱하기 5의 n-1 맞는데 왜 틀리다고 할까요? 동현아 왜 그런 거 같아? 그래, 이 표현이 없어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는 표현이 있었으면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첫 번째 항부터면 이게 이제 아무것도 없으면 첫 번째 항부터라고 암묵적으로 되는 건데 이건 지금 다르잖아요. 첫 번째 항이랑 이거랑, 그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A의 2n의 공비는 25래.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 AN이 4 곱하기 5의 n-1인데 그럼 A의 2n을 구해볼게요. 그러면 4 곱하기 5의 2n-1인데 내가 그랬잖아. 이제 여기 이 뒤에 있는 모양을 꼭 n-1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자 봐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A2고, 그지? 여기 있는 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A2야. 아 잠깐만, 근데 이게 지금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아닌가? 잠깐만요. 헷갈리네? 그렇지. 2부터 근데 자 봐봐, 헷갈리면 안 돼. 봐봐, 여기 있는 이 수열 AN을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자, 이해하시기 좋게 수열 AN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얘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이렇게 가는 수열이잖아. 근데 첫 번째 항은 여기다 집어넣는 게 진정한 수열이었지. 첫 번째 항은 혼자 3이야.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4 곱하기 5니까 두 번째 항이 20이에요. 그지? 그러면 세 번째 항부터는 공비가,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었으니까 3 곱하기 20 맞지? 3을 집어넣으면 뭐예요? 4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그럼 뭐야? 100이네요. 그 다음에 500이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2n이라고 하는 수열은 여기 있는 수열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이랑 네 번째 항이랑 여섯 번째 항을 이렇게 골라낸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수열은 첫 번째 항이 20이고 두 번째 항이 500? 뭐야? 500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나? 1을 집어넣고 그쵸? 500이고 가만있어 봐. 여기 지금 다섯 번째는 5 곱하니까 2500이 될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얘는 여기 있는 요 수열 AN의 공비는 이 밑에 있는 녀석의 공비는 A4에서 A2를 나눈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500이고 20이기 때문에 지워져서
공비가 25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시험에 내기 딱 좋아요, 이 문제. 이 문제. 이해 안 되는 거 빨리 물어보세요. 괜찮아?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거 다 이렇게 나처럼 나열해보는 게 맞는 거지. 여기서 수열 A, 2에는 얘네만 가지고 하는 수열을 말하는 거야. 그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공비를 구하려면 A2하고 A4를 구한 다음에 A4 나누기 A2를 해야지. 그지? 자, 보세요. 요 문제는 이제 이거는 그냥 딱 보면 답이 뭐야? 이거는 만약에 이 문제를 객관식으로 내면은 그냥 연필을 쓰지 않고 바로 구할 수 있잖아. 이거 객관식으로 나오면 K는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되면 마이너스 6이죠. 왜냐하면 얘를 SN을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K고 6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K인데 얘네 둘이 더해서 꽝이 되면은 첫 번째 항부터라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식으로 나오면 그냥 K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거든? 이거를 내가 이제 맨날 애들이 이거 암기를 시켰는데 이걸 서술형으로 내면 어떻게 해야 돼? 서술형으로 내면은 그냥 하셔야 돼요. 풀하게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 더하기 K S n-1은 뭐야?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K 뺍니다. AN.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뭘까요? 2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에서 2 곱하기 3의 n승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6 곱하기 3의 n승 빼기 2 곱하기 3의 n승이죠. 그지? 그러면 6a 빼기 2a니까 4 곱하기 3의 n승이고요. 좀 모양새를 갖추려면 4가 하나 튀어나와서 12 곱하기 3의 n-1이지. 그래서 12 곱하기 3의 n-1을 두 번째 한번 더하고 이게 서술형으로 쓰셔야 돼요. 쓴 다음에 만약에 이제 서술형이잖아. 그러면 이제 이것도 써야지. A1하고 S1이 똑같아야 되는데 A1은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12죠. S1은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근데 얘네들이 똑같아야지 첫 번째 항부터 되네. 그러면 1을 집어넣으시면 2 곱하기 9 더하기 K니까 12는 18 플러스 K니까 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지 감점 안 당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서술형에 대비해서 원칙적으로 푸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됐고, 자, 원리합계입니다. 원리합계. 자, 요 문제에다가 형광펜으로 두르세요. 봐봐. 내가 항상 애들한테 원리합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문제가 이거밖에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항상 난 안 믿어. 항상 나와 이거. 그러니까 원리합계에서 딱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단순한 공식 빼고 이거밖에 낼 게 없는데 애들이 잘 안 믿더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니네 학교 원리합계 네 기출문제 있어. 근데 두 분 학교는 봐야 돼요. 근데 아마 이미 이거를 냈을 겁니다. 이거밖에 낼 게 없어요. 원리학교에서. 왜냐면 얘는 공식을 쓸 수가 없거든. 자, 볼게요. 근데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 아까 한 거야. 10km 가는데 4km 일정한 속력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 처음보다 시간이 10%씩 증가했던 문제 기억나죠? 그 문제를 풀어준 이유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 보세요. 노후 생활을, 자, 일단, 기수부라고 기말부는 다 공식을 외우고 있죠. 자, 빨리 해볼게요. 1월
2월, 3월, 4월. 자, 처음에 1월, 자, 기수불입니다. 이쪽은 기수불. 근데 이거는 타임테이블로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이거 진도 나갔니? 데일 나갔지. 원리합계 했어요, 안 했어요, 데일? 했죠? 했지? 니네 원리합계 했어, 안 했어? 했죠? 니네 학교는 아직 몇 개지? 진도 안 나갔어요? 그래. 원리합계 할 겁니다. 내신에는 내기 때문에. 자, 기수불 월 초에 돈을 집어넣는 건데, 자, 처음에 여기를 1월 1일로 잡을게요. 근데 항상 얘는 매월 초에 집어넣은 다음에 4월 30일 날 매월 말에 돈을 받는 거야. 그럼 처음에 돈을 원금을 A를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는 이자가 한 번, 두 번,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3월 1일부터 잠깐 1월 초 잠깐만 이렇게 써야죠. 1월 1일에 집어넣었어. 그럼 2월 1일까지 이자 한번 붙죠. 3월 1일까지 한번 붙죠. 4월 1일까지 한번 붙었어. 그지? 근데 얘가 지금 4월 1일이야. 4월 1일이야. 4월 말에 4월 30일 날 항상 돈을 받는 거야. 그럼 얘는 처음 집어넣은 돈이 이자가 4번 붙었어. 그럼 얘는 이자를 R이라고 하면 이만큼 이자가 4번 붙었죠. 처음 집어넣은 돈. 그 다음에 두 번째 2월 1일 여기 3월 1일마다 돈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2월 1일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3번밖에 안 붙어. 근데 실제로 얘들아 은행에서 하는 적금이 이런 원리로 해요. 그럼 얘는 1 더하기 이자가 3번 붙었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A니까 이자가 두 번 붙고 이자가 2번 붙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어. 근데 둘 다 돈을 집어넣는 횟수가 똑같아. 4번씩 집어넣고 돈을 타는 거야. 그럼 이거를 다 더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일 처음에 집어넣은 돈이 이자가 제일 많이 붙었어. 그죠? 근데 아무튼 이거를 다 더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항이 이거고요. 공비는 1 플러스 R의 4제곱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빼기 1이니까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기수불은. 그 다음에 기말불은 1월, 2월, 3월, 4월인데 항상 기수불이나 기말불이나 돈을 제일 마지막 달에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여기를 1월 30일로 가고 2월 30일로 가고 3월 30일로 가고 4월 30일로 갑시다. 그럼 얘는 처음에 근데 얘네 둘 다 돈을 4번 집어넣는 거야. 4번 똑같이. 근데 얘는 이자가 한 번, 2번, 3번밖에 안 붙죠. 그러니까 기수불은 모든 집어넣은 돈에 따라서 이자가 한 번씩 더 붙어. 근데 얘는 이제 집어넣었어. 그럼 이자가 2번 붙죠. 그러면 처음에 집어넣은 돈의 가치는 이자가 3번 붙었으니까 이거고 얘는 이자가 2번 붙었으니까 이거고 세 번째 집어넣은 돈은 이자가 한 번밖에 안 붙어. 근데 제일 마지막에 집어넣은 돈은 돈을 집어넣자마자 이자가 붙지 않고 바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얘는 A야. 그럼 다 더할 거예요. 그럼 얘는 첫 번째 항이 A야. 그 다음에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똑같이 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집어넣죠. 빼기 1 되고 여기 R 되겠지. 이건 이제 기본 로직인데 이 문제는 공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타임테이블을 그리셔야 돼요. 타임테이블을. 근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노후를 위해서 연봉의 일부를 매년 적립을 한대. 근데
전년도부터 매년 10%씩 돈을 더 집어넣어. 왜냐하면 니네 그거 알지? 니네가 돈을 은행에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 이자가 계속 붙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돈이 계속 늘어나긴 하는데 물가가 올라가니까 돈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져. 그지? 근데 생각해봐. 근데 니네가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는 짜장면이 2,500원이었거든요. 2,500원이었어. 짜장면이. 근데 지금은 짜장면 7,000원, 8,000원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돈의 가치는 떨어져. 빨리빨리 떨어져. 근데 이제 여기서 경제 선택하는 사람, 경제. 너 알겠네, 그럼 경제. 그죠? 경제 선택했어? 어려울 텐데. 근데 그게 제일 필요해요, 경제가. 근데 아무튼 자 2021년부터 500만 원을 정리만 하는데 야 귀찮으니까 이 500만 원을 제가 A로 할게요. 귀찮으니까 500 쓰기 귀찮으니까 500만 원씩 정리만 하는데 자 21년부터 자 매년 초에 정립하지. 매년 초에. 그지? 초에 정립하는지 말에 정립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21년 초입니다. 22년 초, 23년 초, 24년 초, 25년 초. 자, 약간 현타가 오기 때문에 30년 초. 근데 우리가 돈을 받는 거는 30년 말이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자율이 10%니까 이거는 그냥 쓸만하니까 그냥 쓸게요. 제가 500만 원을 A로 한 거야. 자, 처음에 A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는지 자, 니네가 또 그런 거 계산을 잘 못할 수 있겠다. 자, 좋아요. 현타는 오지만 일일이 쓸게요. 25년 초, 26년 초, 27년 초, 28년 초, 29년 초, 30년 초, 30년 말에 돈을 받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자 이자가 몇 번 버는지 실제로 타임테이블을 그려봅시다. 오케이? 이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붙여. 그지? 그럼 얘는 이자가 10번 붙으니까 1.1을 10번 곱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게 처음에 집어넣은 돈의 이 기간이 10개니까 돈을 10번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보세요. 원래 학교에서는 이 문제밖에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돈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똑같은 돈을 집어넣는 게 아니지. 처음에 집어넣은 돈보다 10% 더 집어넣는 거야. 1년마다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냥 A를 넣어야 되는데 이때 뭘 집어넣냐면 여기에다가 이자를 한번 붙인 거야. 이자를 자 1.1을 곱한 것만큼 돈을 집어넣었어.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얘는 실제로 이자가 몇 번이 붙냐면 9번이 붙어요. 그치? 근데 처음에 집어넣은 돈이 A 곱하기 1.1의 1승이고 이자가 9번 붙거든? 그치? 오씨 그러면 작년보다 10% 더 집어든 돈은 이자가 한 번 덜 붙었지만 처음에 집어넣은 돈하고 가치가 똑같아지지. 이해했어? 그러면 세 번째 집어넣는 돈은 이거보다 10% 더 집어넣는 거니까 얘는 A 곱하기 1.1의 제곱만큼 돈을 집어넣겠지. 이 녀석에다가 10%를 더 플러스해서 집어넣는 돈은 1.1 곱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냐면 8번 붙어요. 8번 붙어. 그지? 하지만 처음에
작년보다 돈을 10%더 집어넣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집어넣은 돈도 가치가 똑같아져. 그럼 니네가 내가 한 세 번째 보여주면 제일 마지막 집어넣는 돈 얼마야? 여기겠지. 그죠? 기말불이잖아. 아니 잠깐만. 기수불이잖아. 매년 초에 집어넣잖아. 그지? 그러면 제일 마지막 집어넣은 돈은 최소한 이자가 한 번이 붙어야 된다고. 근데 지금 규칙을 보셨더니 모든 돈이 제일 위에 거랑 똑같지. 그러면 10번째 집어넣은 돈은 정확히 말하면 얼마겠어? A 곱하기 1.1의 9제곱인데 이자가 A. 이자가 한 번 붙었고 1.1의 9제곱이 되겠죠. 잘 들어. 이거밖에 안 나와 진짜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럼 이걸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탁보기가 쉬워요. 돈을 10번 집어넣는데 여기 A에다가 이제 500만 원을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1.1이 10번인데 여기 줬을 거야. 그지? 그럼 얘는 2.6이고 그러면 이거 여기다 곱하면 26 곱하기 500만이니까 26 곱하기 5 하면 65, 30 이거고 13000 만원. 그럼 얼마야? 그럼 이게 얼마야? 한글로 되어 있는 만자는 4개로 바뀌는 거 알지? 1, 3, 0, 0, 0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원래 3개씩 끊잖아. 그죠? 그죠? 그럼 이게 얼마예요? 1억 3천이죠. 아닌가? 그지? 1억 3천이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3천만 원이죠. 그럼 뭐야? 한 달에 50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10년 동안 부으면 1억 3천만 원밖에 안 모이는 거죠. 오케이? 시험에 나올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한테?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위에 거 한번 봐봐. 맨날 이것만 풀어주실 거야. 원래 할 때 무조건 많이 해야 되거든. 아마 지우는 매년 초에 10만 원씩 0.3% 복리로 24개월 동안 적립을 하고, 민석이는 다행이야. 둘 다 기수불이야. 매년 초에 20만 원씩 똑같은 이율로 12개월 동안 적립을 해. 야, 그럼 생각을 해봐. 지우는 10만 원씩 집어넣고 민석이는 20만 원씩 2배를 집어넣는데 10만 원씩 24개월 집어넣고, 한번 이게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얘는 10만 원씩 24번 집어넣고 얘는 20만 원씩 12번 집어넣으면 왠지 돈이 똑같을 것 같잖아요. 그지?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돈은 지우가 더 많이 받아요. 문제 읽어봤더니 지우가 24개월째 만에 받는 금액을 제가 A라고 하고 민석이가 12개월째 받는 금액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물어본 거는 A는 B의 몇 배니 이걸 물어본 거죠. 그지? 그러면 자 B분의 A를 한꺼번에 구할게요. 자 보세요. 지우는 매년 초니까 자 0.3%니까 뭐야? 자 지우는 10만, 그냥 만자 뺄게요. 10 집어넣고 0.3%니까 1.003이죠. 그지? 1.003 이게 지금 첫 번째 집어넣은 돈이지. 기수물은 처음에 집어넣은 돈이 이자 한번 붙잖아. 그지? 그 다음
자, 공비가 1.003에 얘는 24개월이니까 24예요. 이거 보내.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밑에 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자율이 똑같아요. 근데 원하시면 한번 적어드리는데 1.003 빼기 1이고 얘도 밑에가 1.003 빼기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시험 볼 때 굳이 이거 두 번 쓸 필요 있나? 날려버리자고. 그죠? 이자율이 똑같은 거니까. 근데 또 불안하니까 1.003 빼기 1 1.003 빼기 1하고 자 지우는 20만원씩 집어넣었어요. 20만원씩 집어넣고 1.003 한 번 들어가고 1.003에 12 빼기 1이죠. 그지? 여기 괄호가 있으면 헷갈리니까 또 이렇게 해줄게. 근데 이제 실제로 써보니까 내가 이거를 왜 쓸 필요 없다고 하는지 알겠지? 똑같잖아. 날리고 이거 지워지지? 그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할까? 이거 봤더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여기 10이 남고 이거 두 개 이거 인수분해하면 1.003 12 더하기 1.003 12 빼기 1 되잖아요. 얘가 인수분해. 그럼 밑에 있는 거 얘하고 얘랑 지워질 테니까 위에 1.003 12 더하기 1만 남고 밑에가 여기가 20이겠죠. 그럼 공 하나씩 약분하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가 1.04니까 1.04에다 1 더하면 2.04고 이거 2배 1.02배. 그럼 야 1.02배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이 뭐야? 집어넣은 돈의 2%를 더 받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지우가 아니 민석이가 집어넣은 돈의 2%를 더 받는 거지. 오케이? 얘가 1을 더하기 100분의 2니까 2% 더 받는 거거든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1225번까지 해드렸고요. 자, 이제 시그마 쭉쭉쭉쭉. 저번에 시그마를 비교적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시그마는 후딱후딱 넘어갑니다. 쫙쫙 풀어오세요. 자. 여기 40, 자, 1067, 68, 69번 잘 봐도 이 중에서 이거 하나만 풀어주면 되지 않을까? 67, 68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야, 이거 67번은 이거 어디서 봤지? 개념원리에 있던 거죠. 그지?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라 그랬어? 아래 끝이랑 위 끝을 맞추라 그랬지. 아니면 하나씩 집어넣고 이 문제 잘 주의 있게 풀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모르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세요.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나는 오늘 시그마 끝까지 나갈 거라. 이건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 여기 뭐 이상한 글씨가 있어. 이게 뭐지? 오씨.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얘만 풀어줄게요. 얘 어떻게 풀까요? 도윤아 이거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할 거야?
믿으면 어떻게 풀 거야 이거? 벌레예요? 날파리가 어디서 들어왔지? 야 이게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똑같아야지 이거 두 개를 합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을 n으로 가고 2k 플러스 1의 제곱하고 더하기 여기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 n 플러스 1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지? 그지?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11까지 ak면 시그마 k는 1부터 ak10 더하기 a11. 이거 되게 똑같은 식이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시그마 k가 1부터 ak가 F다. 그럼 뭐예요? a10하고 a11 이렇게 또 적어줘야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거는 백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2k 빼기 1의 제곱인데 이거 줄친 거를 뒤로 물려놓고 이거랑 이게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똑같잖아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의 제곱에서 2k 마이너스 1의 제곱을 뺀 거 더하기 이거 정리해주면 2n 플러스 3의 제곱이죠. 서술형 쓸 때 여기다 꼭 바로 쳐라 이렇게. 안 그러면 감점당해. 그럼 이거 빼면 뭐예요? 8k죠. 그지? 그러면 8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k 더하기 4n 제곱 더하기 12n 플러스 3 요거 지우면 2분의 n 플러스 1이고 이거 두 개 약분되면 4죠. 그러면 8n 제곱 4n에서 12n 더하면 16n이고 더하기 3이 되죠. 그럼 여기다 SN이 8n 제곱 더하기 16n 더하기 3이에요. 근데 물론 첫 번째 항부터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첫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구해라. 그럼 니네 이거 딱 보자마자 저기 있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잖아. 그지?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돼? 첫 번째 항은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왜? 뒤에 상수항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A8을 구하라고 하면 두 가지 옵션이 있어. S8에서 S7을 빼서 구해도 돼요. 여기다 8 집어넣고 7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되는데 계산이 복잡하잖아. 근데 어차피 우리는 이거 미분할 거잖아. A에는 미분하면 16n 플러스 16 그지? 이거는 미분하면 없어지죠. 상수항은. 그 다음에 여기는 8 빼는 거죠. 그지? 그러면 16n 플러스 8인데 이거는 무조건 두 번째 항부터. 근데 어차피 여덟 번째 항은 두 번째 항부터니까 아니 두 번째 항보다 큰 거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8 16 곱하기 8 더하기 8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두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아니다, 세 개 다 풀어줄까? 자, 보세요. 이 두 번째 유형.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a1이야. 근데 왠지 이거 4로 나눈 나머지니까 반복될 것 같죠? 그지? a1은 a1, a2, a3, a4, a5, a6 이렇게 가고 진짜 좀 춥네. 추워? 그럼 안 추운 거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를 4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1이죠. 2를 집어넣으면 4를 4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3을 집어넣으면 9를 4로 나눈 나머지는 1이지. 뭐야? 4개씩 반복되는 것도 아니었네? 그럼 4 집어넣으면 16을 4로 나눈 나머지 0. 이쯤 되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이거 어떻게 풀 거예요? 답은 뭐예요? 1000이겠죠, 그냥. 그지? 1000이지. 왜냐하면 수열의 항이 1 아니면 0인데. 그죠? 자, 그런데 이 문제 별표. 이 문제. 자, 모의고사 기출에 있는 거를 쌤에서 바꾼 거고요.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내신에 되게 잘 내. 이 문제를 내신에 되게 잘 내는데. 자, x1부터 n까지가 있는데 얘네는 이거 3개 중에 어느 값을 갖는데요. 근데 이거 13이고 제곱한 건 23이고 5제곱한 거 물어봤어. 그럼 이게 뭐예요? 뭐 x1부터 x2, x3, x4, x5, x6, x7, x8, x9 10개만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언제 풀었냐면 수학 4날 때 풀었었어. 복소수에서. 그냥 할게요. 그럼 이게 뭐 0, 0, 0, 0, 1, 1, 2, 2, 2, 1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랜덤으로. 오케이. 그러면 10 대신 n을 집어넣는데 이거를 다 더한 거는 13이고 xi의 제곱은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제곱을 하니까 좀 더 커지겠죠. 근데 우리한테 이거 5제곱 한 거를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다? n이 10이면 이런 상황인데, 응? 그래서 지금 봤더니 어차피 이거를 더할 때나 이걸 더할 때나 0이 몇 개 있는지 중요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 0이 몇 개인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걸 그냥 다 더하나 제곱해서 더하나 0은 어차피 빠지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하죠. 1이 A개 있고 2가 B개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이 식은 어떻게 바꿀 수 있어? 1이 A개 있으니까 A고 2가 B개 있으니까 2B가 되고 이거 더하기 13이죠. 그 다음에 이 식은 어떻게 바뀌겠어? 1은 제곱을 해봐야 여기다 써야지. A 더하기 2B는 13이 되고 얘가 근데 제곱하면 1은 제곱을 해봐야 아무 상관이 없죠. 근데 2는 제곱하면 4가 되죠. 이게 B개를 더하는 거니까 이게 23이에요. 그럼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면 B는 5예요. B가 5고 A는 3이에요. 아, 그러면 1은 3개 있고 B는 5개 있는 거죠. 아니, 뭔 소리야? 1은 3개가 있고 3개. 2는 5개 있는 거지. 그럼 얘를 계산하죠. 그러면 1 세제곱 1이 3개 있구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2의 5제곱 점점점 2의 5제곱이니까 이게 5개 있는 거예요. 좀 계산할 수 있죠. 3 더하기 32 곱하기 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지. 자, 이것도 보세요. 얘들아, 니네 복소평면 한번 배워볼래?
니네 사인이랑 코사인 배웠잖아. 니네 복소수 할 때, 복소수 3번 곱하면 마이너스 1 되고, 복소수 3번 곱하면 1 되고,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기억나죠? 일일이 하나씩 더했잖아. 근데 봐봐. 여기 2분의 1이 있고, 여기 2분의 루트 3이 있어. 왠지 삼각함수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너 왜 웃냐? 니네가 이제 삼각함수 잘 하잖아요. 여기 좌표 다 알잖아. 상함수 좌표 다 알잖아. 여기 뭐야?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지. 여기 뭐야?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지. 오이씨. 자,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잖아요. 근데 얘가 2분의 1 플러스. 동일아, 미네아트 선생님 막 이런 거 가르치지 않냐? 복소 평면? 안 가르치냐? 가르친다고 해, 그냥. 봐봐. 이렇게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게 코사인이고 뒤에 있는 게 사인이에요. 응. 근데 얘는 어디 있을 거예요? 얘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 얘가 1이 되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되면 지금 얘는 뒤에 있는 게 허수구물이잖아요. 얘는 틀림없이 x의 6제곱이 1일 거야. 복소평면 따로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할 줄 알면 니네가 편하거든. 실은 말고 1학년들이나 가르쳐야 되겠다. 봐봐. 근데 이거 봐봐. 이게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고 우리 여기 봐 마이너스 붙어도 어차피 니네 여기 있는 거 다 알잖아. 여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지? 그죠? 맞잖아. 봐봐. 봐봐. 이게 x 6제곱이 6인 거 맞는 거 보여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되면 여기가 1,2니까 어머 대준봐. x가 1 되는 거니까 한 바퀴 도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근데 자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우리 수학 3에서 했던 것처럼 수학 3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내가 외우라고 했던 거잖아. 근데 잊어먹었다고 치자. 그래, 잊어먹을 수도 있어. 그러면 2x 빼기 1은 루트 3i 양변 제곱해. 이렇게 되고 이거 이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3이 0이 되지. 그럼 니네 이거 보면은 의욕이 생기잖아. 아는 거 나왔으니까. 그럼 이렇게 될 거고 여기 x 플러스 1을 곱하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러면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근데 봐봐. 이건 세 바퀴 돌았을 때 코사인 값이 자 여기가 이게 나온 건 뭐야? 마이너스 1 플러스 0 곱하기 i잖아.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거 코사인 값 x좌표고 뒤에 있는 b는 봐봐. 복소평면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실수축이야. 여기는 실수축이니까 x좌표가 a고 여기가 허수축인데 허수축은 b야. 그럼 예를 들어서 z1이 2 플러스 3 아니잖아? 여기서 2를 찾고 여기서 3 찾아가지고 여기가 z1이야. 근데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루트 3i란 말이야. 얘가 지금 실수축이고 얘가 지금 그거보다 허수축이거든. 그럼 봐봐. 지금 봤더니 얘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는 0인 거잖아요. 그럼 제 말대로 x의 6제곱이 1이잖아. 근데 지금 그림으로 봤더니 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만에
1이 되잖아. 그럼 봐봐. 니네 여기 뭐야? 마이너스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저것도 여기 뭐야? 마이너스 붙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양변 제곱하면 플러스일 거고. 그럼 여기 플러스일 거고. 니네가 여기에다가 x 빼기 2를 곱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x 세제곱이 1이거든? 이거는 뭐야? 세 바퀴만 돌면 360도로 온다는 거야. 봐봐. 여기가 지금 2분의 1. 실수축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허수축이 2분의 1 루트 3이잖아요. 그럼 얘는 처음에 여기에 지키는 거야.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지. 여기서 또 한 칸. 이게 복소수 i가 항상 주기성을 갖잖아. 주기성.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우와, 씨, 한 바퀴 돌았다, 그지? 그러니까 1이잖아. 이 괜찮지? 괜찮다는 거야, 그냥. 근데 별로 안 어렵지? 왜냐면 니네가 삼각함수에서 이 좌표를 외웠기 때문에 복소평면을 할 수가 있어. 싫으면 말고, 싫으면 일일이 해, 그냥. 일일이 해.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해 봤더니 아까 x의 6제곱이 1이 됐는데 아까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어. 이거 세모곱했을 때가. 근데 문제가 xk의 값이 실수가 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들어갔어. 그럼 봐봐. 야, 여기에서 이 지금 복소평면에서 실수는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지. 왜냐하면 z가 a 플러스 bi인데 여기가 a축이고 여기가 b축이란 말이야. 근데 b 값이 빵이 돼야지 실수잖아. 그지? 그럼 이 점이 x축에 떨어질 때만 실수라고요.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러면 나머지 요 아이들은 반드시 허수지. 왜냐하면은 뒤에 있는 B가 얘가 허수부분에 들어갈 건데 얘가 0이 아니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1,0이고 여기는 1,0이니까 얘는 얘들아 허수부분이 0이니까 실수잖아. 그래서 X축에 걸리는 점들이 실수인 거지. 그지? 그 니네가 이거만 외우니까 막 재밌는 것도 배우잖아. 근데 이거 이제 다 외우잖아, 이거 좌표. 그지? 니네 알게 모르게 다 외우고 있어, 이거를.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얘가 실수가 되는 거는 3의 배수지. 왜냐면 마이너스 1도 실수고 플러스 1도 실수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의 값이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되는 걸로 하면은 6의 배수로 가야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실수라 하였기 때문에 세제곱, 9제곱은 또 다시 마이너스 1이고 12제곱은 다시 1이겠지. 그죠? 그럼 3의 배수들만 다 더하면 되는데 자연수 K의 개수가 FN입니다. 그럼 얘를 일반화시키라는 얘기가? 아씨, 귀찮네. 얘를 일반화시키래. 자, 자연수 K의 개수를 N에 대한 식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럼 여기서 K가 3N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K가 3N이 돼야 되지. 근데 이거의 개수는 이거의 개수는 FN은 N이겠네요. 왜냐면 얘는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3 곱하기 하잖아. 그럼 개수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래서 FN은 N이겠네.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말한 시그마
n이 1부터 30까지 여기가 n이야. 잠깐. 근데 여기서 3의 배수만 빼야 되는 건 아니겠지? 2분의 30 곱하기 30이라면 15니까 31 곱하기 15에서 5 155 31 465가 답이네. 아니네. 뭐야? 되게 이상하다. 와, 아니 왜 하나씩 다 했네? 와, 대박. 뭐지? 다시. F2라고 있는 웹반 뭐지? 이걸 다시 잘 봐야 되겠다. K가 1부터 N 사이에 수인데 이거 그러면 K는 확실히 3의 배수입니다. 3의 배수가 실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K의 배수. 이게 단순하게 F의 식을 구할 수 없네. 하나씩 넣으면서 곱씹어 보자. 봐봐. F1 하면 F1은 1이죠. 그지?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이야.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지? 봐봐. 지금 이거를 얘를 지금 계산하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는 거니까 F1, F2, F3 이렇게 쭉 계속 계산을 해보라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건 확실히 3의 배수야. 그죠? K가 3의 배수면 확실히 실수가 돼. 이제 그것까지 알았어.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장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저도 그걸 해석을 못해서 틀린 거잖아요. 얘가 실수가 되는 자연수 K의 개수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어. 그럼 여기도 1이잖아. 그럼 K가 1만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X의 1승은 실수가 아니잖아. 그럼 얘는 빵이야. 그 다음에 다시 F2를 구할 거야. F2를 구하면 N이 2니까 K가 1부터 2 사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K가 3의 배수일 때만 실수가 되거든. 그지? 그러면은 얘도 0이야. 근데 F3을 구하면 1부터 3까지야. 그러면 K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3까지니까 3 하나는 있잖아요. 얘는 2야. 야, 씨. 근데 그러면 자, 몇 개 더 해볼게. F4, F5야. 근데 바뀌는 터닝 포인트는 F6이겠지. F6, F7, F8이겠지. 왜냐하면 F5까지는 봐봐. 여기가 3이 되나 4가 되나 5가 되나 3의 배수는 한 개씩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가 6이 되면 3하고 6 두 개가 있지. 7도 그렇고 8도 그렇고. 근데 이 짓을 30까지 계속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쭉 가다 보면 F9하고 10하고 F11이 되면 얘가 이제 3이 될 텐데 여기서 여기까지 30개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2개가 틀어먹었잖아. 그지? 그러면 3개씩 묶이잖아요 지금. 그럼 제일 마지막에는 F29, F28
F27인데 F27은 여기다가 F27이면 여기가 27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3, 9, 27이지. 1부터 27까지 산의 배수가 9개 있잖아. 그죠? 그러면 얘도 9고, 얘도 9고, 얘도 9일 거고, 여기 가운데는 다 정점점이지.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혼자 돕고 다니고 있는 게 F30인데. 그죠? 39, 그치? 39, 27이잖아. 그러면 30이 되면 여기 F30은 여기가 30이니까 이때만 10개지. 이해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 3개씩이구나. 1, 2, 3, 점점점점 9까지.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10개구나. 오케이? 그러면 3 곱하기 이거는 55일패고 이게 10이니까 이게 3이니까 165. 이거 하면 175 되겠네. 그죠? 아유, 1부터 9까지 더하면 55가 아니라 45죠? 45. 45 곱하기 3이니까 이거 145가 되는 거야. 네. 지금 요 문제랑 요 위에 있는 문제 되게 엄청 나옵니다. 모의 기출이 있어요. 모의고사 기출이요. 자, 그 다음에 자, 아직 시간 많구나. 1077번 보세요. 이거 수능 기출 문제야. 수능에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인데, 자, 이제 이거는 시그마의 성질을 아는지 보는 문제죠. 시그마는 선형성을 가져서 저기 뭐야 곱하기랑 나누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풀까요? 우리한테 이거 제곱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2ak 플러스 1 이거가 56이야. 그러면 얘를 보면 얘는 ak의 제곱 더하기 ak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가 24거든요. 그럼 밑에서 얘를 이 모양이 나오게끔 쪼개. 얘를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더하기 ak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1 얘가 56이죠. 그지? 근데 제곱을 물어봤잖아. 제곱은 아직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 여기 요 앞에 있는 게 24잖아요.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고 이게 ak 얘는 30이잖아. 56. 그럼 이거 54니까 이거의 값이 2네. 그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여기서 풀어야지. 여기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의 제곱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ak는 24인데 우리가 필요한 게 이거지. 근데 우리가 얘를 구했지 여기서 2로. 요게 2죠. 그럼 이 값은 22. 자, 또 할게요. 야, 이거 나머지 정리 저번 시간에 복습을 해드렸으니 이거는 못 풀지 않겠지? 그죠? 1079번 나머지 정리 그죠? 그지? X에다 5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차라리 뭘 할 거냐면 요걸 할게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데 니나도 낼 수 있어. 1번부터 6번 사이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어떻게 풀어야 잘 풀었다는 소문이 나고. 응? 이거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쪼개야죠. 시그마. 중3 친구도 되게 열심히 하네. 자, 이렇게 할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자, 이렇게 가면 4 K 빼기 1 2K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4에 K 빼기 1 3K. 지금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친구들이 이거 지수 있으면 막 절어.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니네가 정리를 못 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하나 빼면 여기 2가 들어가죠. 여기서 하나 빼면 여기 3이 들어가면 되지. 그러면 조금 귀찮긴 한데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첫 번째 합이 2고요. 요거 두 개는 지수가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에 K 빼기 1을 해서 첫 번째 항이 2고 공비가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첫 번째 항은 3이고 공비가 4분의 3인 등비수열이니까 그 다음에 공식 때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계산한 다음에 이 모양으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얘는 1 빼기 2분의 1에 첫 번째 항이 2고요. 1 빼기 2분의 1에 10제곱이에요. 20이구나. 20이에요. 빼기 1 빼기 4분의 3분의 첫 번째 항이 3이에요. 1 빼기 4분의 3에 20이에요. 이거를 얘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 자, 요거 2분의 1이지. 요거 4분의 1이에요. 이 녀석의 역수를 위에다 곱하면 돼. 이 녀석의 역수를 위에다 곱하면 4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에 20승. 이 녀석의 역수 4를 곱하면 빼기 12 1 빼기 4분의 3의 20승인데 얘를 이제 저 모양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겠냐는 얘기지. 자, 제일 처음부터 보시면 얘하고 얘 곱하시면은 12 곱하기 4분의 3의 20. 자, 이거 지웠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의 20이고 4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8이죠. 근데 여기가 18인 이유가 뭐야? 여기 4하고 약분되잖아. 그치? 4 두 개 있으니까 여기가 18로 약분이 되죠. 그럼 얘랑 똑같은 거고 이게 A죠. B는 뭐예요? 8이지. 그치? 이거 정리하는 거 보려고 야비하게 막 이렇게 내요. 선생님이 이런 거에 시간 말리시면 안 되고. 자, 이거 다음 거. 자,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자, 절대값이 있어요. 등차 수열이고 절대값이 있는데 다 더하래. 그러면 다 빨리 풀어야 되잖아.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첫 번째 항이 46이고 여덟 번째 항이 11이야. 그러면 공차는 음수죠. 그럼 언젠가는 음수가 되겠지. 언제 음수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죠. 그지? 첫 번째 항이 46이고 여덟 번째 항이 46보다 작은 수니까 공차는 음수고 수열의 항이 양수로 가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덟 번째 항은 A 더하기 7D가 11인데 얘가 46이고 그러면 7D는 이 11을 빼면 마이너스 35고 공차는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수열의 항이 공차 마이너스 5n이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46 나오려면은 51이죠. 그지? 일반항 구했고 일반항이 언제 음수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언제? 그럼 5n이 1로 가면 5n이 크다 51보다 n은 10.10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11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고 10번째 항이 있고 11번째 항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양수로 가다가 11번째 항에서부터 음수가 돼서 20번째 항까지 전부 음수죠. 근데 이거를 다 절대값 씌우는 걸 더하려면 자 절대값 씌우는 걸 더하려면 이 식을 10번째 항까지는 그냥 더해주면 되지. 얘를 아이고 일반항이 뭐였죠? 일반항이 아까 마이너스 5n 그렇지 50에 그지? 그러면 내가 이제 항상 시험에 이게 나온다 그래서 그러면 10번째 항까지 그냥 더하면 되니까 시그마 K의 1부터 10번째 항까지 AK는 더하고 자 11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는 빼주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를 빼주니까 절대값 씌우는 거랑 똑같잖아요. 이해했지? 그러면 여기 AK에다가 이제 이거를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5K 플러스 51 마이너스 5K 플러스 51 어? 아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달라서 안 되겠다 그치? 그럼 아래 끝이랑 위 끝을 맞춰줄게.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아래 끝이랑 위 끝이 다르구나. 어쩔 수 없지. 그냥 이 상태로 하자. 자 얘는 첫 번째 항은 2분의 A1에다가 A10 이렇게 있고 등차수열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두 번째는 2분의 처음부터 첫 번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빼기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지? 그 다음에 넣어보시면 되겠죠. 근데 잠깐만 뭐 지워지는 거 없나? 그래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요거랑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2 곱하기 2에 10에 A1부터 10번째 항까지 빼기 2분의 20 A1 더하기 A20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유형 5번은 자 이런 거 다 많이 풀어줬으니까 다 잘 하실 것 같고 봐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의 값이 최소가 되는 상수 K를 구하세요. 자 이거 먼저 전개하셔야지. 시그마 K는 1부터 10번째 항까지 K제곱 2CK 더하기 C의 제곱이죠. 근데 첫 번째 얘는 2분의 10 곱하기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로 바뀌었고요. 빼기 2c 곱하기 2분의 2c가 상수니까 밖으로 나갔을 거 아니에요.
K가 1차니까 10 곱하기 11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여기 있는 K랑 C랑 완전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10C 제곱이지. 그럼 얘부터 써야 될 것 같지. 10C 제곱. 이거 두 개 지워지면 마이너스 110C. 이거 두 개 지워지면 5. 11 곱하기 110. 그러면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묶으면 10으로 묶으면 C의 제곱 빼기 11C. 10을 빼니까 11의 제곱 120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의 값이 최소니까 이거 축에서 최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최소가 되게 하는 거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거 10 C 빼기 2분의 11의 제곱이고 더하기 쌀라 이거 관심이 없잖아. 답은 4번이죠.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 문제야. 그 다음에 요것도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평가원 문제예요. 분수함수.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y는 x분의 5입니다. 분수함수네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점이 n,n분의 5고 자 이렇게 있고 삼각형 이거 바로 구할 수 이거 니네 구하겠다. AN은 2분의 1 곱하기 이 길이가 2죠.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 마이너스 1이니까 2지. 높이는 n분의 5죠. 그래서 AN이 n분의 5죠. 그러면 AN이 n분의 5면 A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분의 5죠. 그러면 얘네 둘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부분분수 변형하시면 되는 거지. 그런 건 안 보여줘도 될 것 같고. 이것도 개념 원리에서 풀어드렸죠. 연습 문제에 있던 거.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이거 내가 그냥 외우라 그랬죠. 이거는 K 세제곱이에요 그냥. 오케이? 근데 영상을 안 보실 테니까 첫 번째 거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이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2의 제곱, 3의 제곱, 점점점점,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이죠. 세 번째 거 3부터니까 3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이에요. 제일 마지막 거는 7의 제곱만 있는 거고요. 그 전에는 6의 제곱, 7의 제곱 있는 거고, 또 그 전에는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이 있는 건데, 여기 있는 거 다 더하는 거잖아요. 얘는 하나, 얘는 두 개, 얘는 세 개. 뭐야, 몇 개 안 되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뻘쭘하니까 다 쓸까요?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 다 썼네? 뭐야, 이거 하나밖에 없네? 점점점점 할 이유가 없네? 4의 제곱, 4의 제곱, 4의 제곱. 몇 개 안 되니까 다 써드리죠. 그럼 4의 제곱 4개, 5의 제곱 5개, 6의 제곱 6개, 7의 제곱 7개잖아요. 그지? 그러면 1의 제곱이 하나, 2의 제곱은 2개, 3의 제곱은 3개, 점점점점, 7의 제곱은 7개. 그러니까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7의 세제곱인데 이런 거 학교 시험에 안 나오죠. 너무 쉬워서. 근데 남들 다 알고 있는데 혼자 모르고 쪽팔리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오케이? 안 나오죠 이런 거. 이런 거 안 내요. 여러분들 학교 세 군데 다. 자, 또 1093번. 아이고 이거 뭐야?
자, 일단 괄호 안에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그만. 야, 이 아래 끝이랑 똑같은 문자만 변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좀 다듬어 보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4까지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항까지 2의 k인데 이 뒤에 있는 게 2의 n승이거든. 그러면 얘는 변수로 취급을 해주는데 얘는 상수 취급하는 거야. 그럼 얘는 밖으로 쫓겨나는 거야. 야!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갔어. 그치? 근데 하얀색 부분은 여기 지수식이 있으니까 이거 등비수열에 확보하는 공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n이 1부터 4까지 2의 n승이고, 그치? 여기 문자가 똑같은 거니까 얘도 변수로 봐야 되고, 얘를 바꾸면 어떻게 돼? 공비가 2고 첫 번째 항이 2인데 2의 n 빼기 2죠. 그럼 얘는 시그마 n이 1부터 4까지고 여기가 2의 n인데 이게 지워지고요. 이거 계산하시면 2의 n 플러스 1 빼기 2예요. 근데 중요한 게 시그마 기호는 곱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거 전개하셔야 되지. 전개해야 됩니다. 전개를 하시면 시그마 n이 1부터 네 번째 항까지 이거 두 개 곱하시면 2n 플러스 1이죠. 빼기 2의 n 플러스 2. 지금 제가 이 문제를 풀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니네가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이제 어렵이 된다고, 어렵이. 그러면 2의 2n 플러스 1에다가 이거의 첫 번째 항 이것만 해보면 되잖아요. 그럼 공비잖아. 그죠? 첫 번째 항은 1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이고 두 번째 항은 2 집어넣으면 2의 다섯제곱이고 그러면 얘를 이제 바꿔야지. 시그마 n이 1부터 네 번째 항까지 얘를 바꿔야죠. 왜냐면 이거 하시면 4인데 얘가 공비잖아요. 여기는 첫 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 좋게 8 곱하기 공비가 4의 n-1 빼기 시그마 n이 1부터 네 번째 항까지 얘도 절지 마시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여기다 1 집어넣어 2의 제곱이야 2 집어넣어 2의 세제곱이야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 4죠 첫 번째 항이 4고 첫 번째 항이 4고 공비는 2죠 공비는 2예요 굳이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등비수열에 확보하는 공식 바로 쓰지 4 빼기 1분의 8 4의 4제곱 빼기 1 빼기 2 빼기 1분의 4 곱하기 2의 4제곱 빼기 1 이제 이거 계산은 여러분들 몫이죠 그지? 4의 4제곱 해봐야 2의 8제곱이니까 256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되게 간단한데 과정이 은근히 함정이 많아서 풀어드렸어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세요, 빨리. 158. 자, 자, 이제 애들이 어려워할 만한 게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많이 풀어드렸지? 이런 거?
1094번 같은 거 많이 풀어드렸어. 얘들아 시그마 계산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이제 시시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시하지. 이것도 어때요? 이거는 일반형만 잡아드리고 가면 되겠다. 야, 이거 여기 있는 이 수열은 일반형이 뭐냐? 앞에는 2, 4, 6 이렇게 가고, 그지? 뒤에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가요. 그 얘를 AN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AN은 초록색 부분은 뭐예요?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동현아, 등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니까 앞에 거는 이거 등차수 어떻게 돼? 공차가 2니까 2의 n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 3 집어넣으면 4의 제곱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수열은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에요. 아씨 풀어줘야 되겠네. 자, 풀어드릴게요. 자, 해보니까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는 2n n 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고요. 에이씨. an은 2n 세제곱 4n 제곱 플러스 2n이라서 얘는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야. 근데 이거의 n번째 한 가지의 합 SN을 또 구하라고 하네요. 에이 귀찮아. SN 어떻게 구해야 돼요?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번째 한까지 여기 있는 것들을 싹 때려 박아야죠. 잘못 골랐네. 자, 일단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겠어요?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세 분 다 분수식 계산 잘 못하시는데. 자, 제 앞에 거 2. 착착하네. 해야지. 4분의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의 제곱이죠. k 세제곱은.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에요.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볼게요. 얘를 2 곱하기 2로 쪼개고 얘는 2 곱하기 3으로 쪼갤 겁니다. 이거를 다 싸그리 통분하는 생각 가지면 안 돼. 근데 여기가 6이 있잖아요. 에이 아니다. 그냥 천천히.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만든 이유가 뭐야? 요걸 만든 거지. 그지? 그러면 요거 노란색으로 빼시면 2분의 n 플러스 1 빼시고요. 자, 큰 거 치고 여기서 요거 하나 하고 여기서 하나씩 빠졌을 테니까 이거 두 개는 확실히 지워질 거고 여기 남는 거는 n 플러스 1만 남았을 거고, 그지? 여기에는 얘네들 빠져나갔으니까 여기가 3일 테고 4에 2n 플러스 1이었을 거고 여기에는 2만 남아있네요. 그지? 근데 여기가 6이면 좋잖아. 6이면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얘한테 3을 억지로 주면 여기 3 곱해주면 되고 여기에 3 곱해주면 되고 여기에 3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 지금 하얀 괄호 안에 있는 거가 FN이죠. 그지? 요 앞에 있는 녀석이 6분의 n 플러스 1인 거고 지금 얘가 FN인 거죠. 그럼 요거 두 개 지워질 거고 3n 제곱 플러스 3n이고 더하기 8n 4 더하기 6이니까 10이에요. 그러니까 11n 플러스 10이니까 얘가 FN이에요. 그지? 자, 숙제는 1099번까지만 할게요. 오케이? 근데 1098하고 자, 요 그림 있는 데까지 풀어보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근데 요거 이제 둘 다 중요해서 자, 잘 보세요. 자, 잘 들어. 요거 두 개만 풀고 끝내줄게요. 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쫙 봤더니. 얘는 1 더하기, 얘는 1이고, 여기가 2, 1 더하기 2예요. 얘가 지금 첫 번째 항이죠. 얘는 두 번째 항이야.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세 번째 항이지. 세 번째 항은 어떤 모습이야? 3,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선생님. 그럼 앞에 있는 거는 억지로 이렇게 맞아주면 되죠. 그지? 그러면 점점점 n번째 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항 번호하고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n이고 뒤에는 1, 2, 점점점 n이죠. 에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니네, 그지? 이건 뭐야? 이거 계산하시면 n 2분의 n 플러스 1이죠. 그러면 2분의 n 제곱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이 an이 돼서 얘를 여기 시그마 기호에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 얘는 어떻게 풀까요? 근데 그림의 현란함에 속으면 안 돼. 그림이 현란해도 별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풀었어요, 이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거 어떻게 풀까요? 얘를 위에서부터 보세요. 제일 꼭대기에 한 개가 있죠.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3이라고 쓰면 혼나요. 두 번째 칸은 봤더니 이거는 위에 하나고 밑에가 세 개인데 두 개가 추가됐죠. 그러면 세 번째 칸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가야죠. 그지? 그러면 7층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점점점 7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이야.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예요? 서술형이야. 서술형은 어떻게 쓸 거예요?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 다 더하면 선생님 답 줄 것 같아요? 서술형이면 어떻게 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니까 n번째 항은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왜냐면 n번째 항은 n번째 층은 1부터 n까지 더했을 테니까. 그 다음에 S7이라고 쓰고 시그마 K는 1부터 7번째 항까지 AK 한번 적어주시고 서술형 쓰실 때 시그마 K는 1부터 7번째 항 얘를 집어넣으면 2분의 K 플러스 1 그러면 2분의 1 밖으로 빼고 이거 외우고 있잖아. 3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지? 여기가 n일 때 근데 7이니까 6분의 7 더하기 8 더하기 9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3, 2, 4 12 곱하기 7, 84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그지?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고